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1994년의 기록을 뛰어넘는 무더위가 어제 찾아왔는데 오늘도 만만찮게 덥습니다. 자세한 날씨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정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최악의 폭염이었다는 1994년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이 어제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7도를 넘어선 가운데 완주 39도, 전주는 38.4도까지 치솟았고 전주는 기상관측 10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부안과 고창, 임실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도 이어졌는데 어제 저녁 8시쯤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 단지 340여 가구 전기가 4시간 반 가까이 끊기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오늘도 계속되겠고 어제의 기록들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6도를 넘어서겠고 최고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대부분 매우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 자외선도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다음 주 절기 입추 이후로도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런 폭염에 가장 힘든 분들은 노약자겠죠.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은 여름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주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체감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오후 시간. 홀로 사는 이양래 할머니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문을 열어보지만 바람 한 점 통하지 않고 지난해 교회에서 받은 선풍기마저 고장나 부채 하나에만 의지해 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덥고 그냥 속으로 열이 펄떡펄떡 나와. 이렇게 붙이고 그냥 살고 나갔다 들어갔다 그렇게 살고. 이웃에 사는 김유림 할머니는 무더위와 질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데다 뙤약볕 외출할 엄두가 나지 않아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도 차고 야 나가면 힘든 게 못 돌아다녀. 노인들에게 유일한 쉼터는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뿐. 찜통이 된 쪽방에서 생활할 엄두가 나지 않아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시 되면 집을 갔었거든. 근데 하도 요새는 더우니까 5시 넘으면 가고. 그리고 아기 집에 가면 한 집만 같아. 올 들어 전북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4명, 모두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길어지면서 독거노인에게 여름나기는 생존을 위한 사투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가 폭염에 가장 취약하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도로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 하나만 봐도 전주시의 대응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자재 보관소. 덤프트럭을 살수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계속되고 살수차가 부족하자 이제서야 트럭을 살수차로 개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덕진구 저쪽에 완상. 돼요? 이 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000이게 4,000이고 4톤. 예. 전주시 덕진구의 경우에는 살수차가 한 대밖에 없어 2대를 빌렸습니다. 7월 10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7월 마지막 주가 돼서야 살수차를 임대했습니다. 전주시만 살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도 지금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살수차 임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전주의 폭염이 심각해진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전주시가 구입해서 확보한 살수차는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살수차의 용량은 8톤으로 임대한 살수차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거 있어고 저 겨울에만은 그것이 거의들 안 해. 아, 그래요? 네. 살수차를 미리 확보하지 못해 임대하고 그것도 안 돼 트럭을 개조하고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로에 물을 뿌리는 기본적인 대응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야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들인데 연내 공론화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당에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정치에 있고 이 정치의 문제는 다름 아닌 잘못된 선거제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서울 경기에서 25%의 정당 지지율을 얻고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사례를 들며 이들과도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주권자의 의사, 민의의 왜곡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정의당도 어느 당 못지않게 적극적입니다. 정당 지지율만큼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300석인 국회에서 10%의 지지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30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 또 교섭단체 제도의 개선, 과감한 정치개혁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지율과 실제 의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유럽 같은 데서도 보면은 비례대표 숫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연동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개헌을 할 적에 같이 연관해서 같이 다뤄야 될 겁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각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체제를 정비한 뒤 10월 국정감사 이후에나 야당을 중심으로 공론화 시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대를 제외한 도내 주요 대학들은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짧은 여름방학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은 요즘 수시 모집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주어진 6번의 지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도내 대학 가운데 비교적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덜한 전북대는 수시 모집으로 64%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로 학생부 종합전형 20%, 학생부 교과로 44%의 학생을 뽑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괄합산 방식의 선발 모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모집 단위별 반영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반면 주요 사립대들은 대부분의 신입생을 수시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원광대는 89%, 전주대 87%, 우석대는 88%의 정원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원광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주대는 200명가량을 줄였습니다. 우석대는 수시 선발 인원이 약간 늘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줄이고 종합 전형을 늘린 게 특징입니다. 사립대의 경우 학생 모집과 함께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해마다 수시 모집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합니다. 수시 모집은 모두 6번 지원할 수 있고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에 새 청사를 짓고 전북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미 전북에 둥지를 튼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등과 함께 농생명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의 드론 업체가 개발한 농업용 드론입니다. 약재를 제대로 살포할 수 있는지 검정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첨단 유전자 분석 장치를 통해 종자의 순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검정을 받은 농자재만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 수준의 제품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그걸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에 새 청사를 짓고 전북시대를 열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 관련 연구 성과를 농민과 농기업에 넘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입니다. 농식품 특허 기술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과 농산업체가 돈 벌 수 있는 또 새로운 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실용화재단이 적극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과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김제 민간 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해 전북의 농생명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익산 이전으로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꿈꾸는 전라북도의 목표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전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주평화당 당원은 전북 3만 1천여 명, 광주 전남 4만 5천여 명 등으로 전체 80%가 넘어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는 4일 도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도 오늘과 내일 권리당원 투표, 글피에는 대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해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장수 한우지방공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수 한우지방공사의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에서 10% 삭감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고 전주시설관리공단은 한 단계 오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 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예술테마거리와 군산 선유도 등 11개 시군 39곳의 관광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1월까지 설치를 마치면 12월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주시 덕진동 한 도로에서 68살 백모 씨가 몰던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백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퇴근길 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